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공직 30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은 최악의 법꾸라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는 빈생을 얘기하면서 온갖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특히 제1당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치졸한 도망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로 그런 뜻을 담은 강력한 질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좌파 판사 유창훈이를 만나갖고 영장이 기각이 된 이런 모습인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우리 법원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대해서 검찰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될 것이다. 검찰의 그동안 수사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거듭 밝히고 있으면서 이런 범죄 중형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걸 거듭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직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대상은 처음 만났다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야당 대표가 아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아닌 다수당 대표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하나 고비 넘기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1당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수사하는 검찰을 갖다가 무슨 탄핵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악의적인 공격을 하고 이런 걸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부를 흔들고 마치 정권 보복을 당하는 양 거리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건 최악의 부패한 정치인이다, 불법 정치인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을 겨냥해서 직설적인 이런 비판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회의원들 다 똑같다. 지금 방탄 뒤에 숨어서 면책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이리저리 비난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행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불하기의 귀에 해당한다. 귀한 자들에 해당된다. 특권 뒤에 숨어있다. 비겁한 도망자의 모습을 보이겠다. 부패한 도망치는 범죄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의미를 담긴 강한 비판의 발언을 한 것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처럼 또 민주당의 의원들처럼 이렇게 수사하기 힘든 대상은 처음이고,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이 안 좋은 부패 정치인은 처음이다. 이렇게 수사를 요리조리 피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부패한 정치인은 처음이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1차 영장 청구할 때는 체포 동의안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다음에 2차 영장을 이제 최근에 했죠. 이미 1차 영장 청구에 대해 기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를 묶어서 영장 청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차, 앞으로 있을 3차 영장 청구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예를 들면 박범계가 다가오는 12월 말에 비회기가 되면, 12월 9일 이후로 비회기가 되면 수원지검의 이정섭 팀장이, 2차장 검사가 수원지검이 주도하는 3차 체포동의안도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3차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방금 전에 정회 전에 했던 발언에 비춰보면 말씀이 다른 것 아니냐라면서 요 검찰의 계획이 뭔지 요걸 캐묻는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요. 대북 송금이라든지 쪼개기 후원금, 국고 횡령, 부인과 이재명의 법인카드 이용 부분들,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할 것인지 이걸 물어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3차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그런 뚱구름 잡는 풍문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12월 9일 이후로 비회기가 과연 형성이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민주당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사실상 비회기가 되면은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은 검찰은 혐의가 입증이 되고 증거가 확보되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텐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들이 과연 비회기 때 또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를 만들 것인지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로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라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더 눈길을 가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그 압수수색 이 횟수를 가지고 마치 무슨 이 현재 그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느냐,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횟수를 잔뜩 늘려가지고 뭐 보도 자료를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갑게 되받아치는 이런 거 오늘 답변을 한 것이 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횟수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나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냐? 포함이 한다 했다면 왜 안 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냐? 넓은 의미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아프게 꼬집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민주당에서 열심히 수사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 압수수색도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횟수에 포함이 된 거냐? 안 됐다면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포함 안 시켰다면 왜 안 시키는 것이냐? 이러면서 되받아서 친 이원석 검찰총장의 답변이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만배, 민주당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도 그러고 있죠. 자기가 혐오하는 세력이다. 그러면서 또 유동규 여기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있고 정영학, 남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횟수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저한테 늘 검찰은 왜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를 하느냐 하시는데 저희는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하지 아니라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민주당 측의 정파적인 내로남불적인 이중적인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적폐청산하면서 엄청난 압수수색이 그때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재명과 특히 그 이재명에 대해서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지금 20여 명이 구속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치 보복이니 압수수색이 숫자가 뭐 엄청나게 많으니 이래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내로남불이고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냐 이런 강한 비판을 한 것이 저들에게 아프게 찌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